자, 오늘은 20대, 30대를 죽이는 이 경제 정책, 20대, 30대를 죽이는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거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상이든 어느 시대든 간에 인간은 경제나 이런 부분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나는 그런 거에 매이지 않는, 나는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이슬만 먹고는 굶어 죽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은 이 조선시대가 왜 이 문제냐면, 이 조선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교 문화권은, 특히 우리 한국은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상업 활동을 너무, 이게 그러니까 상업 활동을 아주 굉장히 천박하고 뭐 보잘것없고, 그러니까 양반들은 맨날 공자맹자왈 하면서 그냥 자신들의 그 삶을 허비하고, 허비했다는 표현보다는 맨날 그런 식으로밖에 살지 않으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가 발전이 없잖아요. 발전, 상업이 발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은 벌써 16세기에 벌써 일본은 이 개방화 정책을 조금씩 조금씩 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이 의외로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더 몇백 년 앞서서 이 그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도 메이지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방 정책을 써서 이제 발전을 한 거라고. 결국은 봐요. 그런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공업이나 상업이나 이런 게 앞서니까 결국은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선교사들이 그 남긴 그 견문록 이런 데 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양반 놈들이 모든 걸 다 헤쳐먹고, 조금만 누가 뭐 가지고 있으면 다 빼앗고, 그리고 일을 해봐야 그 일한 거에 대한 정당한 소득도 없고, 근데 산업공상이라 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상업을 발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밑바닥 사람으로 알니까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그리고 아직도 정말 우리 학교에서 제대로 가리키지 않은 역사가 뭡니까? 어?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누구 때문에 근대화됐냐면 일본 때문에 근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도로, 맨날 그 소달구지 끌고 다니는 좁은 도로가 아니라 신장도라고 해서 넓게 펴고 철도 놓았고 공장. 그러니까 일본이 근대화를, 물론 자신들이 여기 와서 이 나라를 점령해서, 그리고 점령했다는 표현도 나는 안 써요. 왜? 뭐 일제 강점기라는 표현은 정말 쓰면 안 돼요. 그거는 북한에서 쓰는 거고, 그거는 좌파 사학자들이 만들어 온 쇠뇌 용어란 말이에요. 일제 강점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 자꾸 모든 신문이나 언론마다 일제 강점기 강점기 그러는데, 그게 그런 용어를 쓰면은 뭐 정신 승리는 되겠지만 실제 역사는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었고, 그 밑에 대신들은 특히 이완용 같은 사람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끌려간 거지.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었고, 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자기 안이나 돌본 사람이지 뭐 백성이니 뭐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죽을 때까지 커피나 마시고 당구나 치고 계집질이나 하고 씨나 뿌리고, 고종은 그런 한심한 인간이야. 가장 형편없는, 조선의 모든 왕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형편없지만은 고종이라는 인간이 제일 개쓰레기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나는 요즘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가지고 결국은 좌익 빨갱이들이 결국은 저 한반도 북쪽 반을 저것들이 다 점령했죠. 또 6.25 전쟁 그 전후로 저 제주 4.3, 그다음에 저 대구 폭동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이 공산주의 좌익 테러로 학살을 당했죠. 저 북한은 지금도 80년 가까이 저렇게 김일성 왕조,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만약에 그분이 여기 살아오셔서 이걸 보면은 당신이 과연 독립운동한 게 잘한 건가? 과연 어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고 독립운동 해야 된다고 평생을 순수하게 독립운동 했지만 나머지는 독립운동을 순수하게 한 인간도 없죠. 이승만 대통령 빼고는 몇 사람 외에는. 그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독립을 해서 결국은 뭐예요? 6.25 전쟁, 좌익들이 설쳐되고 김일성 왕조 세우고 수천만, 수백만이 저 공산주의 좌익에 의해서 일제 시대 때는 일본 경찰이 뭐 했는지 알아요? 공산주의 빨갱이들 잡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저 북한이 일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상한 세뇌를 해가지고 뭐 일본이 포악하다 뭐하다 그러는데 실제 역사는 전혀 아니라는 거.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건국했어요. 그럼 죽 써서 지금 개 줬잖아요. 빨갱이들한테 이 사회주의 종북들한테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아니 기껏 그렇게 피땀 흘려서 평생 독립운동 해가지고 기어코 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 그 결과가 뭐냐고 결과가. 반은 저 김일성 저 공산주의자들한테 다 뺏기고 그게 지금 80년 가까이 수천만 명의 우리 민족이 저 김일성 저 앞에서 지금 굽실거리면서 지금도 노예 생활하고 있고 거기다 대한민국은 또 이건 대한민국의 또 좌익 좌빨들이 다 지금 점령해가지고 나라를 지금 이 모양 이끌고 이럴 바에는 그냥 국제사회에 독립 요구하지 말고 일본이 계속 신탁 통치를 했으면 지금 이것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립했는데 독립에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북한한테 저 러시아 소련은 북한이 저기 그러니까 미국도 그 당시에 국제 그 어떤 전 그 전략을 잘못 왜 괜히 소련한테 참전을 요구해가지고 북한은 반을 빼앗기고 그 당시 미국은 이 국무성에도 하도 빨갱이들이 많았어요. 6.25 전쟁도 그것 때문에 그냥 저렇게 지리멸렬이 됐고 뭐 정보만 생산하면 이게 어느새 저 소련에 벌써 정보가 넘어가고 북한이 벌써 정보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미 국무성에 당시에 나중에 보니까 소련 간첩들이 그렇게 많았대잖아 이것들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승만 대통령 너무 띄워주는 것도 나는 안 좋다고 봐. 왜냐?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평생 반일 그렇게 독립 외쳤지만 결과가 뭐냐 말 결과가 해방 전후로 해가지고 나라를 그냥 개판 엉망진창 그렇게 해서 또 한반도 전체가 또 대한민국이 된 것도 아니고 6.25 전쟁 기껏 나가지고 저 뭐 지금도 반은 아직도 지금 통일 언제 될지 몰라요. 저쪽이 지금 핵무기까지 갖고 있어요. 어? 이게 뭐냐고 나라. 그러니까 자꾸 나는 우파 진영에서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 너무 띄우는 것도 나는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독립운동해서 결과가 뭐냐고. 해방 이후에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 그 당시에 좌익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 그냥 점령해가지고 사방 천재 저것들이 미친 이리 떼들처럼 날뛰고 여운형 같은 인간들 어? 자 봐요. 그러니까 물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니까 역사의 가정이라는 거 없어요. 근데 봐요. 어쨌든 조선이 하도 거지 같은 성리학으로 나라를 개판을 쳐서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나라를 팔아넘겼어요.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설령 일본이 그렇게 안 했어도 조선은 이미 망하는 나라예요. 그래, 조선이 망하지 않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저 조선의 이씨 왕조 뭐 지금도 막 조선 하면서 그냥 화폐부터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태극기 이거 조선 후기에 만든 거 이게. 엄밀하게 해서 태극기는 대한민국이 정부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야. 박용훈가 뭔가 저 일본에 가면서 그냥 배 안에서 임시적으로 만든. 그러니까 태극기 자체도 이게 그때도 이게 우리나라가 합법적으로 이제 정부가 세워졌으면 국기도 바꿔버렸어야 되는 거야. 왜 괜히 태극 무늬에다가 이게 그러니까 태극기도 이게 조선 왕조의 썩은 유물이에요 이게. 예, 조선 왕조의 유물이라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교육을 하도 좌파들이 건국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무슨 반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굳어버려 갖고 뭔가 잘못됐어요. 결과적으로 독립을 해서 그럼 나라가 더 좋아졌냐? 우리나라 한민족이 더 행복해졌냐? 더 잘 됐냐? 한번 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그분도 마찬가지. 독립했으면 나라가 온전히 됐어야 되죠. 물론 그분도 열심히 노력한 건 아는데 결과적으로 봐요. 남과 북이 갈라졌죠. 북한의 김일성이가 지금까지도 저렇게 3대를 위해서 저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죠.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대로 완전히 지금 좌익이 지금 완전히 밑바닥부터 문화혁명부터 해가지고 다 점령해 버렸죠. 그러니까 죽 써서 개 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 뭐 도산 안창호라는 사람이 뭐 우리 민족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뭐 그딴 식으로 얘기했는데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자기 스스로 우리 민족의 역량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남의 힘을 빌어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 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제대로 인재도 없고 인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이 대한민국이 뭐 독립한다 건국한다 그 와중에 무슨 온갖 거지 같은 인간들 지금도 떠받드는 뭐 독립운동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 보면 신화 망상이라고 망상. 그러니까 냉철하게 얘기해서 일본에다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이 근대화 시켜줬고 어 그냥 차라리 일본이 이 한반도를 그냥 더 식민 통치를 하든지 뭐 하든지 했으면은 지금 남과 북 이지랄 안 됐고 어? 좌익 빨갱이들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위아래 다 지금 이렇게 난동을 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자꾸 이승만 대통령 띄우고 자꾸 뭐 그것도 역사의 한 단편만 볼 줄 아는 거지. 그게 난 묻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더 잘 됐냐 이거. 결과적으로 더 잘 됐냐 결과적으로 온갖 그러니까 이 조선의 당시의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 이자들이 일본이 통치할 때는 찍소리 못했다고 이것들이 일본이 다 그냥 이것들 잡아들이고 막 근데 이거를 또 나중에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뭐 독립운동 독립군을 뭐 저기 뭐야 뭐 핍박했다는 둥뭐 한다는 둥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그예요. 역사라는 확실히 우리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나 역사의 하나의 가정을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봐요. 자, 오늘 20대, 30대들의 삶을 망쳐요. 이 경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노란 봉투법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 다 지금 노조들 등살에 지금 더 이상 사업하기 힘들다. 경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막 대기업들은 외국 나가려고 그러고 중소기업들은 지금 이 상속법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제대로 상속 뭐 이걸 하면은 그냥 완전히 이게 뭐 공장을 다 그냥 말아먹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거나 뭐 다른 나라에다 넘기거나 우리나라가 지금 봐요. 이 경제가 지금 20대 30대들이 앞으로 수십 년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반이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기반이 없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이 아주 썩은 고인물 세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한참 막 경제 발전할 때 막 좋은 거지 같은 대학 나와도 좋은 직장 가고 여기저기 돈 벌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지만 이 20대 30대는 뭐예요? 없단 말이에요. 취업도 힘들죠. 대학 나와도 지금 제대로 어디 취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또 이제 점점 AI니 뭐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이제는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뭐 과거에는 수백 명, 수천 명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수십 명, 심지어는 이제는 한 사람만 있어도 AI로 얼마든지 업무가 진행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앞으로 더 그래, 더 그래. 이제는 앞으로 대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전처럼 막 수천 명, 수만 명 조직 그런 회사가 될 필요가 없대. 왜? AI로 재편되면 이제는 그냥 몇백 명 관리자 그 소수만 있어도 대기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죠.
지금 그런 마당에 지금 봐요. 지금 20대, 30세들이 경제적 발판을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다 치워버려. 일단 집을 부동산에 접근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대출 제대로 안 내고 뭐 신생아 대출도 없애버렸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좀 20대, 30대들이 결국은 좌파들 때문에 가장 지금 어때요? 가장 지금 앞으로 인생이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누가? 이 586, 4, 50대 이 꼰대들, 이 썩은 꼰대들, 좌익 꼰대들 이것들이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아먹고 있고 얼마 전에 뭐 삼성 노조가 막 몇 억씩 뭐 달라 가지고 결국은 주긴 했지만서도 결국은 저런 인간들 때문에 더 어때요? 경영자들은 아 이게 노동이나 이건 안 이런 노동 단체나 이런 데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 자들은 오직 지 생각밖에는 못 하는구나. 그런 판단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더 가속된 AI나 피지컬 로봇 이런 것들이 더 공장에 들어와서 생산 현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인간이 점점 더 인간의 개체수를 아예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피해 보는 세대는 어때? 20대, 30대. 지금 20대, 30대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 직장에서 일을 배우고 뭔가 해서 그게 몸에 배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40대, 50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20대, 30대 이 직장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평생 그냥 평생 백수 평생을 그냥 기웃기웃 거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기독교인들도 이런 부분을 구조적,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일단 그것도 봐야 된다. 인간의 타락만 외치지 말고 인간의 타락만 자꾸 외칠 것이 아니라 물론 타락도 외치지도 않지만서도 지금은 아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됐구나.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건 전부 다 이 50대, 60대 이 썩은 고인물, 이 좌파 운동권 세대들이 오직 자기들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 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개천에서 욕나는 것도 없애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계속해서 세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고 그러니까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디 영역이나 이 좌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사회 체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20대, 30대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 20대, 30대들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야 우리 사회 구조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구나. 이게 그저 놀고 먹고 맨날 그 구호나 외치고 어떤 철진한 좌파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 이런 노동 구호나 외친 그런 인간들이 이 사회의 주축 세력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평생을 놀고 먹고 한 인간이다 보니까 결국 뭐야 세금 뜯어먹는 거. 그래서 틈만 나면 세금 어떻게 하든지 세금 책정 많이 하고 높게 책정해서 세금 뜯어먹고 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기업들도 기업이 열심히 뭔가 일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세금 좀 낮춰주고 뭐 좀 그래. 이거는 무조건 노조 편만 들어주고 노조가 하는 일을 잘한다. 맨날 그런 식으로만 하니까 경영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놈의 나라에서는 경영하기 어렵구나. 이놈의 나라에서는 기업하기 어렵구나. 어? 거기에다가 또 무슨 뭐 일하는 시간도 국가에서 정해가지고 뭐 그 이상 일을 못하게 막는 거. 아니 전 세계는 저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저 중국마저도 어? 하루에 24시간 그냥 노동자들이 일하고 직장인들이 일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뭐 주 50인지 뭐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뭐 저녁 있는 삶이니 뭐니 그 이상한 미친 망상 저 문씨라고 하는 문가 저 좀비 같은 저자가 이상한 거 만들어 갖고 나라를 다 거덜냈잖아. 없는 회사에 노조도 만들어 갖고 지금 이모의 삼성도 저 모양 저 꼴로 만들고. 그러니까 봐요.
20대 30세들이 더 앞으로 그들이 이제 살아나갈 그 세상을 좋게 만들어주는 사회를, 그런 법, 그런 체제, 그런 이 어떤 뭔가 이 대한민국을 형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유난히 어때요? 특히 20대 30세들이 평생 가난하고, 평생 자기 집도 없고, 평생을 그냥 자기가 스스로 뭐 할 수도 없는, 그래서 맨날 국가에서 빌어먹는 그런 거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지금 설계하잖아요. 그래서 집도, 부동산도 그 오만 가지의 그 양도세니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어?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무슨 온갖 세금 갖다 붙여가지고 그 집 하나 뭐 겨우 가지고 있는 그것조차도 지금 막 잡아요. 이 모든 거를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냐? 좌파들이에요, 좌파들. 좌익 좌파들. 그리고 뭐 우파라고 하지만서도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저항도 하지 않고 똑같이 기득권이 돼가지고 같이 한탕 해먹자는 그런 무늬만 우파 정치권 그 정치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사회나 이 세상을 볼 때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이 체제의 중요성을 너무 무시해요. 아이 뭐 체제가 뭐 중요해? 그냥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 잘 믿는 거하고 체제하고도 연계가 있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저 중국에서 하나님 중공 저기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옛날 구소련에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저 유럽 같이 신좌파가 온갖 여기저기서 막 그냥 설쳐대면서 어, 복음 전도지 주면 그것 가지고도 막 법적으로 벌금 물이고 감옥에 가도, 거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체제를 좀 제대로 된 체제가 있어야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좋은 거구나.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구나. 이 체, 이 체제의 중요성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가장 좋은 체제는 뭐겠습니까?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이번에 저 올림픽 공원 사태를 봐요. 표가 표가 부족해가지고 투표를 못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 완전히 그냥 국격을 완전히 바닥을 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번에 성관이 그 부부가 1억 얼마가 넘는 돈을 가지고 해외, 말로는 무슨 뭐 성관이 뭐 일이지만 둘이 그냥 결국은 직원 한 명 대동해 갖고 그 억대가 넘는 돈을 결국 여행 다닌 거 아니에요, 여행 다닌 거. 어.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감사도 받지 않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고 한 그 대통령은 저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온갖 부정과 사기와 온갖 폐악질을 한 그 인간은 지금 완장을 차가지고 모나된 것처럼 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가서 마이 와이프 이지랄이나 하고 기껏 가서 한다는 게 그거 하러 간 건지 참 뭘 그렇게 자랑스러운 지 와이프인지. 예?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이 결국 20대 30대들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은 제발 이 50대 60대 또 40대까지도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이 썩은 고인물, 이 좌파 세대의 그런 썩은 생각이나 그 정신 상태를 절대 본받지 말고, 예, 스스로가 어때요? 스스로가 인간이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성실한 노력과 열심, 또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다시 정상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은 벌써 이미 중국에다가 다 팔아넘겼고, 중국에다 다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그렇고 기업에 있는 중요한 것들 다 외국에다 팔아먹고, 산업 스파이가 들어와도 그냥 어, 별로 문제 삼지도 않고, 하긴 뭐 국가의 그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도 이렇게 허술한데 뭐 다른 건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내가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고, 내가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또 내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내 인생의 중요한 요구들이 이게 안 되는 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그 세력이 있구나. 그 세력이 뭐예요? 좌파 586 이 운동권 세대. 이 운동권 세대가 결국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마지막 끝장내는 세대가 이 운동권 세대. 그러니까 지들만 평생을 잘 먹고 잘 처먹고 지 자식들 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은 끝 망해라.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도 기도하고 그러지만 우리도 역시 어쨌든 천국에 가는 까나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조차도 이제는 못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이런 것조차도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자유조차도 계속해서 침해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의 싹을 자르려고 교회를 아예 근본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주범이 누구냐? 이 모든 원인이 누구냐? 이건 저 586 운동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50대, 60대들 그리고 40대까지도 좀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이 세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만 빼놓고는 이 세대가 아주 이기적이고 허세와 허영과 겉멋이 잔뜩 들어가 있고 지들밖에 모르고 자기 밑에 세대는 죽든지 말든지 내 할 바 아니고 우리만 배 터지게 먹으면 되고 우리만 그냥 배 터지게 우리가 좀 회사에서 어, 돈 얻으면 되고 월급 받으면 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이러한 상황을 좀 잘 알아야 되고 지금의 이런 이 젊은 세대가 앞으로 인생을 더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발판을 이 586 운동권들이 다 지금 말아먹고 있고 다 부서뜨리고 있고 그냥 오직 자기들의 그 세대만 자기들만 잘 되면 끝이다. 이게 이런 생각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어때요? 지금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20대, 30대가 이런 돌아가는 특히 교회 안에 20대, 30대들이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좀 살펴보고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세상, 나은 체제, 좀 더 나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우리가 왜 이렇게 점점 더 나라가 추락하고 모든 국가의 모든 조직이 다 무너지고 체제가 무너지고 이런 세대에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나?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겠나? 우리가 과연 신앙의 그 충만한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마음껏 뭔가 할 수 있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예. 이러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20대, 30대들은 확실히 굉장히 불리해요. 불리하고 이 발판 자체가 지금 일단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또 20대, 30대들이 뭐 국가에서 자꾸 지원한다고 하지만서도 그거는 결국은 너무 지나치게 의존성을 또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굉장히 또 한편으로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그러니까 경제를 더 이상 저 좌익 좌파들이 말아먹지 못하게 더 이상 이 부동산 문제부터 해가지고 세금 문제부터 해가지고 기업 노동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이상 좌파들이 뒤흔들지 못하게 이걸 자꾸 이거를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참 큰 문제구나 원인이구나 알고 알아야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뭐 세상 왜 이래 또 기도만 하면 다 돼. 이건 다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20대, 30대들이 확실히 어때요? 그 어느 때보다 경제 활동, 앞으로 경제적인 삶,
또 경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인생을 펼쳐나갈 때 지금의 현 체제는 그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불리하고 힘들고 고생, 더 큰 고생이 되고 이런 세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되어버렸다는 거,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결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깊이 침투할 문제고 침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한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나갈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그때가 그 당시에 20대, 30대들은 그냥 펄펄 날아 뛰던 정말 사방천지를 그러면서 그들이 삶을 자신들의 삶을 참 충만하게 했는데 이제 90년도 중후반 특히 IMF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사기꾼 그 당시 IMF 터지고 난 그 영삼이하고 대중이 이 두 인간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그냥 관짝에 들어가게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20대, 30대들이 이제는 그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뭔가 어때요? 경제적이나 경제 활동을 아주 거지같이 하는 그런 세대로 지금 들어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더 심해졌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사악한 정치인들은 국민이 많이 갖고 배부르고 여유 있는 걸 싫어해요. 이 사악한 정치인들은 국민이 많이 가지고 여유 있고 배부른 걸 싫어한다고요. 그러나 좋은 정치인들은 국민이 배부르고 여유 있고 많이 가진 걸 좋아해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좌익 좌파들은 맨날 사탕발림, 평화니 민주니 뭐 화해니 공동체니 일치니 뭐 정의니 공의니 맨날 그런 사탕발림한 소리만 했지 실제로는 뒤에서 지들이 다 헤쳐먹었어요. 지들이 다 헤쳐먹고 지들이 다 혼자 독식하고 지들이 몰래 모든 걸 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좌파들이 집권할 때 보면 그들이 하는 행태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이 국회의원들도 얼마나 특권이 많습니까? 그 모든 특권 싹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 싹 없애버려야 돼요. 국회의원들한테 월급도 주면 안 돼. 니들이 자원해서 해라. 무슨 비서는 무슨 비서야. 의전 차량도 제공은 안 되고 VIP 그러니까 국회의원에게 주는 모든 특혜를 싹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시의원이 구의원이 이런 거 다 이제 지방 이런 거 없애버리고 그래야 세금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세금으로 국민을 허덕이게 만들어서 국민이 숨을 못 쉬게 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말 국민들이 뭘 할 수 없게 만들어야 이것들이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20대 30대들도 벌써 그런 식으로 길들이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들이 자기들 밑에 신발이나 닦고 발걸레나 닦고 그걸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대 30대들 교회 안에 있는 20대 30대들이 제발 절대 좌파나 좌익 이런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이 점에 있어서 좌익이나 좌파 쪽은 아예 쳐다도 보면 안 돼요. 그래봐야 자기 인생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자기 신앙도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우리 세상과 이 국가와 사회 이 모든 것들을 좀 바르게 잘 인식해서 자신의 삶과 또 우리 자신의 신앙도 참 주 안에서 온전하기를 힘쓰는 지혜롭고 현명한 또 20대 30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망치는 사악한 저 586 운동권 세대들이 하루빨리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